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불복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중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48석, 민주당은 46석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의석도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435석 전체가 바뀌는 하원의 경우도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패배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화당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상하원 선거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청나라 말기에 발행된 채권을 중국이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폭스뉴스는 애리조나의 마사 맥셀리 상원 의원과 테네시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이 주도한 법안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채권 보유자들에게 약 1898조 이상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중국은 1991년 청나라 말기 당시 후베이와 광둥성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비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경제 붕괴가 이어지면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는데요. 당시 발행되었던 채권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의 수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의 맥셀리 의원은 중국은 미국 가정의 돈과 일자리를 가져가면서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남용은 끝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채권 보유자 재단의 이사장 조나 비앙코 또한 중국이 상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하 양원의 움직임에 환영한다며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해주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페페티비야, 예끼노마, 청나라 때 발행된 채권을 어떻게 받냐? 그렇게 오래된 걸 누가 주겠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인 지난 1987년 중국에서 1945년 이전에 발행한 정부 채권의 상환을 요구해 약 352억 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매체들은 미국 대선에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혼전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논평이나 추측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낮은 기대 심리와 미중 관계에 끼칠 파장과 국내 여론을 두루 염두에 둔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태도는 전략적 인내와 의도적 무시 사이에 걸쳐 있는데요. 중국 중앙텔레비전의 간판 뉴스인 신원 램보에서는 미 대선 관련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으며 짤막한 기사로 간단한 개표 상황과 함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분열 상황이라거나 선거 뒤 폭력 사태를 우려한 기록적 총기 구매 증가 등의 기사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복 소식을 전하며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으로 중국은 이 문제에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또한 중국 국민과 정부는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양국 관계를 바로잡는데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는 19기 5차 전체회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자립경제를 만들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미중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의 자립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대만의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또다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약 6,800억 원 규모의 공격용 무인기 MQ-9 시가디언 4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드론 판매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미 대선으로 미국이 혼란한 틈을 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드론 판매에 대해 미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히 해쳤으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세 발전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을 것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어떤 세력이라도 조국의 신성한 영토를 분열시키려 하면 반드시 맹렬히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브라이스 우주기술 분기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중국이 29대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 미국의 27대, 러시아의 8대, 프랑스의 6대를 제치고 인공위성 최다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항공 우주과학기술그룹은 가장 많은 25대를 발사해 15대를 발사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까지 우주정거장을 짓고 2045년까지는 달 정거장을 짓는 계획을 세우며 우주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총 55기의 베이더우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세계 전역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봤을 때 미 대선과 상관없이 미국의 반중 기조는 불변일 것이며 군사, 경제, 무역, 기술, 정보, 우주 등 모든 분야에서 신냉전 경쟁도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존 정권과는 달리 전세계에 대한 개입에 다시 나설 것이고 이는 중국의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은 아시아 회기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으로 중국을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 발을 뺐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동맹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벌어진 틈을 메우려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미국에서 청나라 때 발행한 채권까지 갚으라고 하고 있네요. 금액이 무려 1898조라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콧방귀도 안 낄 것 같고 그러면 또 대만을 빌미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만에 미국산 드론이나 각종 무기들이 투입되고 있고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홍콩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성당에 들어가 시민들을 참수하고 살해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교사가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심란한 상황에서 재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교사 참수 테러 사건 후 유럽과 이슬람권의 문화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불거져 귀추가 주목된다. 니스의 아침을 공포로 뒤바꾼 30분 흉기 난동.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은 범인이 오전 8시 29분 성당으로 들어가 30분가량 성당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휘진이 출신의 크라임아웃 사위로 알려진 범인은 성당지기로 일하던 55세 남성의 목을 공격해 살해하고 60세 여성을 참수했다. 44세 여성 한 명도 아웃 사위의 공격으로 숨졌다.
이 여성은 성당 근처 카페로 달아났다가 공격을 받고 사망하기 전 만행을 외부에 알렸다. 아우 사위는 날이 17cm인 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57분 총격을 가해 아우 사위를 쓰러뜨렸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 직후 무슬림에겐 과거 대량 학살에 대해 분노하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하며 무슬림에게는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과거 프랑스가 수많은 무슬림을 죽였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95세인 마하티르 전 총리는 1981에서 2003년 22년간 총리로 장기 집권했고 2018년 5월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가 올해 2월 전국 혼란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난 8월 국가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한때 세계 최고령 국가 정상이었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슬람 문화권의 원로이기도 하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게 참수당한 사건에 대해 그 살인은 무슬림으로서 내가 찬성할 만한 행위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나는 그것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종종 서방의 방식을 모방하지만 우리는 인종과 종교가 다른 우리만의 지속해야 할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치 체계도 인권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문화권마다 드레스 코드가 다르다는 예를 든 그는 서방의 많은 이들이 특정한 해변에 있을 때 완전히 나체 상태로 있는다며 서방은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서방은 이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일반적으로 서방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종교를 고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권리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타인의 가치, 타인의 종교에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이 같은 존중을 보이는 것은 문명이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크롱은 자신이 문명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그는 그 모욕적인 교사를 살해한 것에 관해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난하는 데 있어 매우 원시적이라고 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그러면서 내세우는 종교와 관계없이 분노한 사람은 살해를 한다며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대다수가 무슬림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대체로 무슬림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왔다. 무슬림은 그러지 않는다면서 프랑스인들은 국민들에게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한 사람의 분노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두고 모든 무슬림들과 무슬림의 종교를 비난했기 때문에 무슬림은 프랑스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긴장이 고조됐긴 했지만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이번 니스 테러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의 글은 돌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올린 글 중 일부를 차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했고 뒤이어 해당 트윗글은 삭제됐다. AFP-통신은 마하티르 전 총리의 글은 트위터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테러 또 테러 다시 충격에 빠져드는 프랑스. 하리 교사 참수 테러의 공포로부터 회복해가던 프랑스는 이번 사건 때문에 다시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는 시리아, 이라크를 거점으로 삼아 수년 전파로한 IS의 주요 표적 가운데 하나였다. IS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 작심하고 조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동시다발 총기 난사와 폭탄 공격으로 130명 정도를 살해했다. 프랑스는 국가비상 사태를 발동해 테러 감시와 예방을 위해 수년간 시민들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니스에서는 2016년 7월 14일 대형 트럭이 혁명기념일 행사 뒤 해산하는 군중에 돌진해 80여 명을 살해하는 참변이 있었다. IS가 배후를 주장했으나 수사당국은 범인과의 직접 연계성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26일에는 프랑스 북부 루앙시 근처 성당에서 IS 추종자들이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를 살해하는 테러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에 격분한 이들의 테러가 빈발했다. 올해 9월 25일에는 파리 중심부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25세 남성이 무함마드 만평을 그린 샤를리 에브도에 복수하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했다. 이달 16일에는 중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역사, 지리 교사가 체첸 출신 18세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했다. 교사 참수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유사한 잔혹 사건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대테러 안전 경보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 자유, 이 땅에서 자유롭게 믿고 테러에 굴하지 않는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커지는 지구촌 유럽, 이슬람권 문명 충돌 치닫나. 이번 사건은 유럽 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의 문화적 갈등이 부각되는 형국에 불거졌다. 교사 참수 사건에 대한 프랑스의 강경 대응 방침과 그에 대한 일부 이슬람권의 불만이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참극의 원인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풍자도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법이 공화국법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일부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모독한다며 독설로 대항하면서 불화가 더 심각해졌다. 중동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프랑스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 등이 목격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서방은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을 전폭 지지해 문화적 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우려마저 나온다. IS는 종교 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기독교인과 관련 시설을 전략적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유엔은 만평, 파리 교사 참수 뒤 이어지고 있는 서방과 이슬람권의 갈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겔 앙헬 모라티노스 유엔 문명연대 대표는 만평에서 시작된 갈등과 무관용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며 다양한 신념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니스 성당 테러 직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큰 우려 속에 테러를 규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은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국과 이 싸움에서 연대한다고 밝혔다.